깊이 있는 탐구를 즐기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에서 따로따로 잠을 자는 것 말이죠. 너무 평범한 일상 아닌가요? 하지만 자료들을 파헤쳐보면 이게 인류 역사상 얼마나 기이하고 이례적인 현상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원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추위와 어둠을 피해서 무조건 한 공간에 모여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그 놀라운 기술들이 오히려 우리를 거실에서 밀어내고 각자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기술은 어떻게 우리를 거실에서 각자의 침대 위로 쫓아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모임의 중심, 난로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인류의 과거 홈 라이프가 어땠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 집에서 난로, 그러니까 화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난방기구?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극한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어야만 했습니다. 난로는 가족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진짜 중심이자 집안일의 절대적인 센터였죠.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인 유럽 가정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가족 생계에 필수적인 이 난로의 영원한 불꽃을 유지하고 돌보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클로드 레쿠테의 연구를 보면요. 과거 사람들은 집을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곳이 아니라 악령이나 나쁜 영적 세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마법적인 보호막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굴뚝이나 난로처럼 외부랑 뻥 뚫려 있는 공간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방어하려고 철로 만든 귀뚜라미 부적 같은 걸 놓아두는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난로는 집안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즉, 당시의 가족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조 전체가 바로 이 화덕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완벽하게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미지의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온 가족이 강제로라도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프라이버시요? 그런 것보다는 생존, 그리고 가족의 결속이 무조건 1순위였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2. 밤을 지운 빛의 형량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까요? 거실에 모여있던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 첫 번째 신호탄, 바로 인간이 어둠을 극복한 과정입니다. 자연의 굴레를 끊고 밤낮의 경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기술의 흐름을 보시죠. 1700년대 유럽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로등이 도입되었고요. 1816년에는 미국 볼티모어 거리에 가스등이 쳐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879년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실내 조명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1882년 뉴욕에 최초의 상업용 중앙발전소인 펄스트리트 발전소가 가동되죠. 자, 이제 인공조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879년 새해 전날 밤이었는데요. 에디슨이 자신의 연구실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무려 25개의 백열 전구를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촛불이나 가스등처럼 위험하게 깜빡거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계속 빛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그 역사적인 기적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던 방문객들이 글쎄 에디슨의 그 깨지기 쉬운 전구를 8개나 몰래 훔쳐 달아났을 정도라고 하네요. 대단하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3. 분절된 수면의 소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명이 가져온 뜻밖의 결과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빛이 생기니까 밤이 그냥 낮의 연장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면 습관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8시간 연속 수면이요? 사실 이거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현대의 개념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원래 인간의 수면은 두 단계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서 한 4시간 자고 중간에 잠시 깼다가 다시 4시간 동안 두 번째 잠에 드는 이중수면 패턴이었던 거죠. 그럼 그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은 뭘 했을까요? 학자 로저 에키르히의 자료에 따르면 이 공백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거나 방금 꾼 꿈에 대해 가족들과 수다를 떨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주 활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인공 조명 덕분에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밤중에 깨어있는 건 생산적이지 못한 게으름으로 찍히게 된 거예요. 늦게까지 깨어있는 밤문화가 생기면서 취침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우리는 지금처럼 한 번에 8시간을 몰아서 자는 고립되고 연속적인 수면 형태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섹션 4. 방으로 들어온 세상입니다. 조명이 우리의 수면을 하나로 뭉쳐서 개인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우리를 거실 밖, 그니까 각자의 침실로 완전히 들어가게 만든 마지막 결정타는 뭘까요?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1940년대에 이르자 미국 가정의 라디오 보급률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수치죠. 1930년대 초반만 해도 40%였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역사학자 브루스 렌탈에 따르면 이게 당시 실내에 배관 시설을 갖추거나 자동차를 가진 가정의 비율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의 보급이 우리 생활 공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려면 광장에 나가거나 최소한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거실 난로가로로 가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 뉴스, 스포츠 중계, 화려한 오락거리들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우리 집, 심지어 내 방 안으로 직접 꽂히게 된 겁니다.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굳이 밖으로, 거실로 나갈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아주 넓은 세상이 온전히 나만의 사적인 공간 안으로 쏙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 기술이 만든 개인 공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쫙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파편화되고 사생활이 강조된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로가 중앙난방으로 바뀌면서 온 가족이 모이던 물리적인 구심점이 사라졌죠. 전기 조명과 산업화가 우리의 밤을 길게 늘리면서 수면을 연속적인 80시간으로 압축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라디오라는 통신수단이 온 세상을 개인의 방으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따뜻함, 밝음, 연결을 주려고 만든 기술들인데 역설적으로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거실에서 각자의 침실로 뿔뿔이 흩어지게 디자인해버린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대한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과거 난로주의에 억지로 모여 살다가 빛과 라디오의 발명 덕분에 각자의 침대 위로 흩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에 딱 붙어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이어준다는 이 현대의 마법이 파편화된 우리를 다시 진정으로 연결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침실보다도 훨씬 더 작고 단절된 화면 속 가상 공간으로 밀어넣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 역사적 관점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흥미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해보세요.